금요일 차이나TV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합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현안들이 나오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장 당면하는 거는 지난번 선전에 이어서 상하이 봉쇄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확진 속도가 빨라진 모양이죠.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상하이 심각합니다. 네. 상하이 지금 봉쇄. 우리 교민도 많잖아요, 상하이. 네. 지금 지금 저도 이렇게 소식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요. 네. 지금 봉쇄 들어가고 나서 상하이 물건 사재기 하고 몸싸움 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장면 동영상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중국이 지금 보니까 지금 8,000명도 지금 넘었고요. 지금 보도된 6,000명, 8,000명 넘었고 지금 3월에만 거의 이제 8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지금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하이가 가장 핵심적인데 이제 봉쇄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이게 이제 순환 봉쇄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전 주민 핵산 검사하고 있는데 지금 거의 매일 지금 한 2배씩 증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증상까지 합치면 좀 심각해서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이 순환 봉쇄라는 게 사실 상하이는 이 황포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동쪽은 포동이 우리 이제 상하이 포동 국제공항이 있는 데고, 네. 그러니까 포소가 일반 구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 구도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제까지가 이제 포동을 봉쇄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포소, 이제 구도시로 이제 봉쇄를 시작하는데. 저도 이제 옛날 푸동지구 그러잖아요. 네. 그 동방명주 있고 이런 쪽이. 맞습니다. 거기가 푸동입니다. 동쪽인지 이제 그리고 왜 푸동이라고 하는지 처음 알았네요. 황포강의 동쪽이기 때문에 포동, 그 신도시. 포소는 구도시. 그러니까 막 고가도로가 막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예상보다 길어지는 보도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금 상해 봉쇄가 되면서 전해지고 국제 유가도 지금 좀 한 6~7% 하락했다는 지금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봉쇄가 좀 더 장기화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면서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이가 지금 큰데 지금 중국 31개 성시 중에서 지금 거의 한 28개 다 합치면 그러니까 수가 좀 적어서 그렇지 좀 확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상하이라는 도시가 중국의 경제 수도라는 거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이나 경제적 측면에 본다면 첫 번째가 상하이가 중국의 금융의 허브라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자동차나 반도체를 제조하는 센터의 기지 역할을 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 물동량 1위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국내 이제 육상 물류 정도만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해상으로 이제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이제 공급망 우려, 그다음 이제 물류 대란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운송 서비스가 지금 말도 안 하고 갑자기 이제 봉쇄를 시키는 지역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황은 이렇게 녹록해 보지는 않는다.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지난번에 선전에 이어서 이제 상하이가 봉쇄되고 있는 건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상하이 인구가 2,500만 명이라고 듣고 나서요. 우리 서울 1,000만 명, 우리 경기가 1,200, 수도권 합쳐서 2,200인데 역시 스케일이 다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상 사실 돌아가는 걸 다 알아야 돼서 우리가 사실은 공식 수도는 북경이잖아요, 그죠? 베이징인데 베이징이 한 2,200만 되고요. 여기 충칭이 3,200만으로 제일 많네요. 여기가 제일 큰가 봐요. 총칭이 한 3,400만 명. 지금 이건 통계고 이제 우리가 그 상주 인구 말고 드러나지 않는 것 합치면 훨씬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로 봤을 때는 이 총칭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네요. 네. 천진도 지금 한 2천만 정도. 자, 그러면 이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그다음에 선전 상하이에서 끝나주면 다행인데 이게 지금 상황이라면 더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중국 경제도 긴장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 지금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4대 도시 지금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베이징 포함해서 베이징, 총칭 말씀하셨던 텐진 이게 4대 직할시거든요. 네. 이거 합치면 1억입니다. 1억이 넘습니다. 네. 그럼 1억이 멈춘다는 소리, 인구 1억이 멈춰진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 성장률이 0.6%포인트 하락한다라는 지금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상하이가 전체
국내 생산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 제조센터의 중심에 있고 이런 걸 합치면 차지하는 비중이 약 한 제조 봤을 때 한 30% 정도라면 상하이가 지금 봉쇄되면 중국 GDP 한 1% 위축 가능성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뭐 IB들 뭐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이런 오미크론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런 것들이 대내외적인 악재가 오늘 겹쳐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성장이 쉽지 않을 것이다. 뭐 5.5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전체 중국 GDP에 지금 상하이 이 지역 GDP를 좀 보면 한 약 4%, 5% 차지를 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아까 전망치가 뭐 나오는 게 지금 중국 성장률이 한 0.6%포인트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 포함해서 지금 또 뭐 홍콩 중문대에 있는 여러 연구진들이 많은 시나리오, 뭐 홍콩 중문대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지금 상하이 봉쇄를 두고 지금 중국 경제에 대해서 지금 안 좋은 시나리오를 지금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4대 직화시가 만약에 같이 되면 이제 12% 전체 GDP 감소 전망이 예상된다. 예. 이런 안 좋은 것도 자꾸 나타나니까 지금 좀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도시 봉쇄하는 방식을 바꿔야죠. 뭐 환자인 어쨌든 간에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좀 미세한 지금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유학생들이 이제 중국 SNS에 막 글을 실을 거 아니겠어요. 뭐 야, 오미크론 돼도 3일 정도면 약 먹으면 다 나아. 근데 우리는 왜 그렇지? 막 이렇게 막 나가면서 그러니까 불만이 지금 조금씩 터져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디까지 버틸 것이냐가 이제 당면한 문제가 되겠죠, 중국 정부가. 상하이 봉쇄는 성장률이 0.6%포인트 정도 하락 요인이고 4대 도시가 봉쇄됐을 때는 얼마 정도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했을 때 실질 GDP가 이제 홍콩 중문대 연구진에 의하면 실질 GDP가 한 4% 감소를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4대 직화식 함께 만약에 문제되면 한 12% 감소가 될 것이라는 것들이 이제 전망 이런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는 것들. 영향이 큽니다. 아까 1억이 넘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요. 그런가 하면 이번 주에 그 중국의 PMI 지표가 발표하기 때문에 주목해서 봤거든요. PMI가 구매 관리자 지수인데 경제 상황을 아주 굉장히 현실 경제를 잘 예측한다는 지표잖아요. 그런데 어제군요. 이 지표도 안 좋았네요. 네, 지금 이제 3월 PMI, 제조 PMI, 비제조 PMI 발표됐는데 30일 날 이제 국가통계국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난달이 50점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달이 지금 49.5거든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갔나요? 네, 그러니까 50 이하로 내려가면 경기 위축이라는 거죠. 위축인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게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다음 달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구도고 이게 이제 작년 9, 10월까지 나름 이제 그때는 좀 안 좋았죠. 50 미만 가다가 이제 연말 되면서 정부가 이제 계속 이제 경기 부양에 의지를 하며 돈을 좀 풀려는 하면서 50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한 4, 5개월 만에 지금 다시 내려갔던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그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우리 코로나 혹은 오미크론이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 중국의 제조에 아주 중요한 또 핵심 거점 지역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린성 같은 경우 그렇고 지난번 선전도 그렇고 이번에 상하이도 그렇고 때문에 이제 있고 그러니까 중국 경제가 이제 1분기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게 중국 정부의 생각이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지켜나가고 이제 2분기, 4분기 이렇게 하는데 지금 1분기가 지금 매우 심각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4월달 PMI도 제조 PMI도 이제 더 지금 이건 이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4월 PMI는 더 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이제 이걸 신호탄으로 해서 지금 다른 경제 지표까지 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제 우리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좀 여러 제가 보고는 이제 2분기가 이제 가장 더 심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그런 측면에서 중국 정부는 계속 이게 이런 봉쇄를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지금 이런 상황이 있고 비제조 PMI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건데 비제조 PMI가 더 심각합니다. 지난달 51.6이었는데 지금 이제 48.4 더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조업과 달리 이 서비스업은 이 봉쇄 기간에도 많이 하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더니 소비가 가장 핵심인데 이 부분에서 지금 안 되니까 이거는 제조 PMI보다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럼 이제 2분기에 또 경제 성장에 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모로 경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중국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역시 통화 정책으로 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제기가 되는군요. 그렇죠. 지금 이거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지금
최근에 지금 뭐 인민은행에서 나온 여러 가지 멘트, 이제 온건한 통화 정책 이런 문구가 지금 나오면서 네. 뭐 추가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온건한 이 통화 정책이라는 게 뭐지? 온건한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중국식 표현을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뭐 쉬운 이야기를 하면 뭐 좀 융통성 있게 좀 합리적 수준에서 뭐 계속 유동성을 유지해 나간다 이런 컨셉인데. 사실 지금에 있는 기조는 뭐 작년 12월 우리가 중앙경제공작회에서도 나왔던 게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한 통화 정책 이런 것이 나왔기 때문에 크게 바뀐 기조는 아니다. 근데 이번 30일 날 이제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요. 제가 볼 때 한 3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유동성 확대하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신용대출을 증가를 해서 하지만 좀 안정적인 기조에서 그러니까 안정성이 확보를 한다라는 거, 중소기업 지원 확대해야 된다. 이 3가지가 이제 이번에 키워드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그 대출금리 역할을 하는 이 LPR, 대출 우대금리가 지금 3월 중순에 동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LPR을 또 결정하는 또 MLF도 기존 2.85로 또 유지를 했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일단 통화정책 유지, 그러니까 나름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2분기 이제 측면에서 이제 민원에게 이제 금리나 지준율 인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부황책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가지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좀 중국이 좀 지금 기타 다른 국가들 이게 비교했을 때 좀 일단 인플레 현상이 그래도 조금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물가가 지금 1% 안정적인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경기 부양을 펼칠 여력은 있다라고 이제 판단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뭐 상황을 보면 특히 야채 가격이 지금 매우 급상승하고 있거든요. 중국 CPI 부분에 식품 비중이 한 30%인데 돼지고기가 제일 높을 거고.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훨씬 높고요. 야채도 많이 먹죠. 야채도 먹죠. 근데 야채 비중이 돼지고기보다 좀 적긴 한데 그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이 CPI의 상승이 여전히 강한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제 붙여지면 더 이제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중국 경제도 뭐 사면 초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을 성장 기반으로 막 올려놨었던 IT 기업의 뭐 알리바바의 마인을 포함해서 1세대들이 원치 않게 좀 뒷면으로 내려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최근에는 또 샤오미가 중국 증권 감독의 타겟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데 이거는 뭐 팩트 체크 좀 해주시죠. 오늘 이 주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하게 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흥미로운 주제로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스토리까지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SNS 웨이보에서 이제 계속 루머가 확산이 되고 이제 정부가 중국 그 금융당국에서 증권당국에서는 샤오미 생태계 기업 요 의미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생태계 기업의 IPO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우리로 얘기하면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생태계라는. 그 샤오미에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죠. 그러니까 샤오미 뭐 말씀드리겠지만 샤오미 생태기업이라는 게 항공모함이라고 봤을 때 그 항공모함의 이제 핵심 나를 따라라 하는 대장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데 논리가 이제 정부가 지금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알리바바나 텐센스 빅테크 기업 규제가 강화되니까 그 다음이 샤오미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 내용이 이제 그 출발점 이 소문의 발단은 뭐냐면 이건 이제 국내에서 잘 소개를 잘 안 했던 건데 결국은 이제 지금 나오는데 제가 좀 정리를 좀 간단히 좀 했는데요. 좀 보시면. 샤오미 생태계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IPO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지금 보시는 청도에 있는 이 취슈의 곽이라는 회사인데 취슈라는 게 뭐냐면 잠을 즐겁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의 의미입니다. 그런 이제 이 기업인데 이 회사가 이제 주로 이제 수면에 도움되는 이런 혁신 과기 제품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수면 개선 용품들을 많이 이제 생산을 히트를 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샤오미 유통 플랫폼, 그러니까 샤오미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통해 물건을 팝니다. 샤오미의 여러 이제 관련 지분만 한다라고 해서 한 12% 이상이 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IPO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이 중국 증감회에 통해서 면담 신청이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좀 불거지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되면서 이 샤오미 생태계 기업에 대해서 규제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말이 되면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스토리가 이제 있는 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지금 뭐 샤오미 생태계 부분에 있어서의 이런 그래서 지금 샤오미는 어떻게 뭐 대응할 것이냐, 이게 일단 보도되고 나서 홍콩에 상장된 샤오미 주가도 지금 바로 반영을 했죠. 그래서 뭐 한때 뭐 한 거의 8%까지 이제 주가 또 하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증감위가 발표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대변인 기자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렇진 않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샤오미 생태계에 관련된 기업에 IPO를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지도 않았고 별도로 조사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폭을 줄이긴 했습니다. 줄이긴 했고, 근데 샤오미도 법적 대응하겠다, 유언비어 낸번하겠다, 이렇게 이런 지금 상태가 돌아가 있다라고 이제 전반적인 이제 지금 이제 있는 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단 중국 증권 감독 당국에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일단은 그걸 이제 믿고 이제 가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걸 하면서 이제 샤오미 생태계 기업 IPO 상황, 요걸 조금 더 우리가 이 다음 또 그 다음 또 비슷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샤오미 생태계 기업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샤오미 생태계 기업 IPO 상황이라는 게 뭔지 이걸 한번 정리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샤오미 생태계라는 게 이제 2013년도부터 이 컨셉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샤오미가, 그러니까 샤오미의 생태계 안에 있는 기업이 한 300개 이상 됩니다. 맞네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대표 선수들 우리가 잘 아는 뭐 미밴드도 있고 공기청정기, 보조 배터리 많지 않습니까? 있는데 어쨌든 이게 샤오미가 이제 지분 매입을 한다든가 혹은 뭐 협력 방식으로 해서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00개 기업에 정말 이게 아까 항공모함 표현을 썼는데 이런 식의 이제 대장선 역할을 하는데 이 샤오미 생태계에서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을 제가 간단히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제 일단은 뭐 보조 배터리 생산은 여러분 아시는 이게 자미테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밴드 생산하는 화미테크, 그다음에 공기청정기, 이런 지미테크, 이런 10억 달러 이상 초과하는 이 샤오미 군단의 유니콘 기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상장된 기업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보고 지금 계신데 크게 한 4개 정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정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상하이 커청반에 상장되어 있는 뭐 스토어각이라든가 나인봇, 그러니까 스토어각이는 지금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죠. 그러니까 로볼락이라고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게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로봇 청소기, 뭐 샤오미 로봇 청소기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다음 나인봇 같은 경우도 지금 상하이에 상장되어 있죠. 제가 코드 번호 지금 같이 보여드리니까 네. 참고하시면 되고, 정동 스쿠터, 전동 킥보드 유명하거든요. 그렇죠, 유명하죠. 네. 네. 이거 만든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지금 이 수투 가기는 제가 넣어놨는데 상장은 아직 안 됐는데, 지금 수투 가기도 이제 2015년에 설립한 회사인데, 이 전동 칫솔, 구강세정기 중국에서 많이 팔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이제 작년 12월에 IPO를 했다가 좀 이제 될 것처럼 하다가 좀 지금 현재 약간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이제 이것도 최근에 이제 샤오미에 대한 트렌드겠는데 지금 하는데, 이 탈 샤오미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태계 기업 300개 기업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샤오미 생태계 안에서는 크면 이게 이 영업 이익이 제한적일 수밖에, 성장 가능이 낮다. 왜냐하면 샤오미가 이제 샤오미의 5% 마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샤오미 군단에서 무조건 5%는 해야 되니까. 고가 제품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이 좀 제한되어 있다. 너무 이제 의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50% 이상이 샤오미의 이 생태계에서 번다라고 해서 이제 수투 가기가 지금 잠시 중단되어 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화미, 스마트워치 브랜드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윈미라고 스마트 가전, 사물 인터넷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기업이고, 이거 말고도 지금 중국 내에서 IPO를 준비하는 샤오미 300개 생태 기업들이 지금 한 10개 정도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이슈들은 우리가 또 접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뭐 샤오미 규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아니라고 진화를 했다고 하나, 어쨌든 기업 환경들이 IT 분위기는 좋지 않다. 탈 샤오미가 지금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다. 그걸 반영하는 걸 보고요. 네. 지금 뭐 주요 도시의 봉쇄라든지요, 말씀하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우려들, 이런 또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국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을에 당대회는 있고 중국 정부는 어쨌든 뚫고 나가려고 할 텐데 어떻게 난국을 타개하려고 할까요? 일단은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이 지금 제로 코로나 계속 갈 것이냐. 저는 일단은 올해까지는 갈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만약에 제로로 코로나 가면 중국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일단 가장 큰 지방 의료시설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지만 심각하죠. 뭐 인구 10만 명당 이 중환자실 병상이 한 뭐 4, 5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지금 제로 코로나로 가는데 이럴 경우 그러니까 소비라든지 제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이제 일단은 1분기 지금 더 강력하게 봉쇄를 해서 일단 더 확산을 막는 데 더 초점이 두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 정부가 이제 이 총체적 난국을 좀 어떻게 지금 극복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서는 중국이 뭐 지속을 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면 그걸 일단은 봉쇄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 것이고 그래서 그 빈틈을 안 두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봉쇄가 더 지어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1분기, 2분기 안에 끝내 1분기 이제 2분기 초까지 어쨌든 마무리를 하고 빨리 이제 회복하는 측면에서의 부양책을 더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좀 더 이제 아마 바로 연결되는 우리가 수출이라든지 또 혹은 이제 내수 우리가 일반 무역으로 나가는 제품의 측면에서는 뭐 크게 작든 하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중국 경제 이야기 박승창 교수님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도 그렇지만 사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이 뭐 반도체, 자동차에서 많잖아요. 네. 뭐 테슬라도 지금 상해 공장이 지금 며칠 멈춰섰다 그러는데 국내 기업들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아직까지는 정부에서 대책반도 만들고 지금 뭐 대책 회의도 하고 의존도 높은 물량도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게 좀 가동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뭐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없다라고는 하는데 이게 이제 뭐 가장 핵심인 상하이, 그다음에 지금 산동성 같은 경우, 웨이하이나 옌타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10일 이상 봉쇄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지하고 제가 그쪽도 봉쇄를 했으니까 잘 안 알려져서 네.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르게. 근데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거기에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뭐 또 제가 저런 또 정보나 또 이렇게 조사에 의하면 결국은 이게 우리가 연태나 유해한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데 들어가더라도 물건을 바로 찾을 수가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게 오미크론 세균이 이게 제품이 아직까지 있으니까 물건이 도착해도 10일 동안 나 손을 못 대게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또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발만 동동 구른다라는 말씀을 또 대표님이 하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런 중국 정부가 이런 강력한 이 코로나 방역 조치 탓에 10일을 더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어려움이 직면해 있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아직까지 말씀드렸던 상하이가 이제 아직 아닌데 이게 만약에 사람들 뭐 금력, 화력 인력도 부족하고 화물 추력들이 이제 들어가고 나와 하는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뭐 선사 운항이 감축이 되고 이런 이제 악순 시나리오,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되면 좀 더 큰 측면에서의 이제 물류 대란이 일어나면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크죠. 크고 내부에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팔아도 바로 지금 공장에 투입을 못하니까 가동률 부분에서 지금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산동서 일부지만 상하이로 이제 더 확산되고 다른 지역을 했을 경우 그 파급은 더 우리가 좀 더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중국 본토 이야기니까 뭐 우리하고 직접적인 상관은 크지 않잖아. 내지는 뭐 중국이 러시아 지원하고 뭐 우리가 속내로 그래 뭐 고생해봐라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중국 경제 위축되면 국내에도 안 좋은 거잖아요. 여러모로 그죠? 그렇죠. 우리가 중국에서 나왔다지만 아직까지 많은 우리 기업들이 지금 산동성이나 그다음에 지금 길림성이나 지금 상하이나 선주나 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크게 안 보여주는데 거기 현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은 계속 힘들다는 이야기를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또 한국에 있는 또 기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같이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어서 박승찬 교수의 중국 주식 팁 시간입니다. 말씀하시는 이슈를 이제 또 기업들과 연결하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주제는 샤오미 관련주를 찾아라. 아까 이제 샤오미가 규제 대상에 올랐다는 루머, 설에 대해서 뭐 아니라고도 하고 진위 여부를 얘기하셨는데 샤오미 관련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을 찾는 게 아니라? 자, 그 샤오미 관련 아까 이게 좀 다릅니다. 앞에는 샤오미 생태계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은 샤오미
그 관련주, 그러니까 샤오미와 제품을 협력하는 협력으로 하는 기업들. 좀 다르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이게 강력하게 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주목받고 있는 3대 관련주들을 여기는 생태계는 샤오미 3대 관련주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개 기업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생태계와는 다르다는 개념 다시 말씀드리고, 다 이제 아무래도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선전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제가 이제 그래서 아화이 과기를 갖고 왔는데, 이 회사가 이제 광동성 동관이 있습니다. 그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 2020년도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샤오미 협력 파트너사입니다. 다 어떻게 보면 협력 파트너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선 충전 기술, 스마트 단말기, 스마트 소비 가전 분야에서 그러니까 샤오미 생태계 기업들과의 매우 긴밀한 협업 관계에 있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선전 동관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혁신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이제 R&D 센터를 두고 있는 게 바로 이 아오하이 과기라는 회사, 002993입니다. 윤산가기가 이제 상하이에 있는 회사입니다. 윤산가기 같은 경우는 무선 사물 인터넷 칩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가전, 스마트 조명 이런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영상 감지 시스템이나 지금 또 스마트 도어라고 지금 기술 확장을 하고 기업인데 이 기업도 이 샤오미와의 이 협력 부분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또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오늘 샤오미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샤오미와 이제 비즈니스 관계에서 많이 연결되어 있는 이 관련주들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시황다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회사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부분적으로 소개가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소개가 되는 걸 좀 알고 계실 텐데, 이 시황다라는 회사가 이제 영향력이 있죠. 이 광동성 선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배터리 제조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샤오미라든지 그다음에 DJI 드론 있지 않습니까? 이 드론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주요 핵심 공급상입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샤오미의 생태계 안에 있지만 샤오미의 모든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DJI의 배터리 주요 공급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 관련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소비가전, 샤오미의 이 스마트 소비가전에 들어간 모든 배터리가 어떻게 보면 시황다라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이 회사 자회사가 중에서 하나가 시황다 자동차 배터리 기업이 또 있습니다. 자회사가 또 있거든요. 이 회사가 또 이제 아무래도 좀 배터리가 가장 핫한 이슈이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또 최근에 투자 유치를 받아서 공장이 확대되면서 최근 주가도 어느 정도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 회사고 앞으로 샤오미를 떠나서라도 우리가 배터리 기업으로서도 시황다를 한번 볼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샤오미의 제가 3대 관련주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만큼 비즈니스 협력 관계, 많은 매출 관계가 일어나는 관계 기업이고 그중에서 이제 다른 분야별로 3개를 추천을 해드렸고 특히 시황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배터리로서 한번 보는 측면에서 관련 있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가 다음에 또 이 시황다는 회사 또 배터리 관련된 특집에서 한번 강조를 해드리겠지만 중국에서 3대 배터리, 4대 배터리 할 때 항상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시황다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차이나TV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쉬운 중국 주식 이야기 용인대 박승찬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